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어음 부도액 8년 만에 최고가 오늘의 매일경제의 일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반등 속 양극화가 뚜렷하다.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음 부도액은 8년 만에 최고다라는 거죠. 밑줄 보겠습니다. 매일경제가 유동수 의원의 통해서 입수한 한국은행의 전국 어음 부도 금액 현황 문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입니다. 어음 부도액은 3조 6,200억 원으로 2015년 연간 4조 6천억 원여대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2015년 이후 최대치다. 근데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8월까지입니다. 올해 쭉이 아니라 8월까지만 했는데도 벌써 8년 만에 최고다. 그렇다고 한다면 9, 10, 11, 12월을 나머지 이 4개월을 합친다고 하면 15년을 넘어서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올 법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음 부도액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비상금도 바닥, 보릿고개 지자체 비상. 네. 그러니까 어음 부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지금 중소, 기업체가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상금도 바닥에 이번엔 지자체가 보릿고개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돈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중소, 기업도 돈이 없고 나라도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세수 펑크 후폭풍이 지자체로 가서 지금 보릿고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세수를 메우려고 체납액 징수의 총동원령까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네. 경기가 지금 반등할 기미가 보이진 않는 좀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손본다. 네. 일단 지금 너도 나도 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있어서 대출한 금액을 먼저 상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수료는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금융위 주요 국가 현황 파악을 착수에 들어갔다. 현황을 파악한다는 건 검토해서 뭔가 좀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중도상환 수수료 실제 손을 볼 것인가 여부까지도 좀 꼼꼼하게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주택이 아닌 곳에서 44만 가구나 산다. 주택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사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길 보겠습니다. 밑줄.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취약 거처 가운데 일터, 식당, 공장, 농장 등등에서 사는 가구가 16만 가구가 넘습니다. 거의 한 17만 가구가 가까이 돼요. 그 다음으로 고시원, 고시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사람도 13%가 넘는다. 5만 8천여 가구나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재건축, 재개발로 밀려난 여파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어쨌거나 현금적인 돈이 없으니까 이 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좀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주 부분이 문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저희가 거의 매일 일면에 지금 이 의대 정원 확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와 반대로 또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부재의 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서 투쟁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상당한 거죠. 합의를 못해도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강대 강이 부딪히면 부러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 입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우리가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인가 여부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 중동 확전 분수령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마스는 나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나쁘지 않다. 거기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상정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바이든이 어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직접 이스라엘에 갑니다. 중동 확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이 분수령이다라는 소식이네요.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 네, 이게 뭐냐? 배입니다. 상당히 큰 배죠. 이 배가 좌초된 건가 싶기도 한데 보니까 지금 이게 수면이 낮아서 지금 뻘에 살짝 좀 묻혀 있죠. 여기가 어디냐? 아마존강입니다. 네, 아마존강. 지금 브라질에 있는 이 네그로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수량이 이렇게 높고 막 초록색이 잔뜩 보이는 그런 아마존과는 상당히 지금 다른 모습이죠. 지금 보니까 122년 만에 가뭄입니다. 한 세기를 넘어서 122년 만에 가뭄이다. 강물 높이가 하루 평균 13cm씩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들 예측 이제 하시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라는 거 이젠 놀랍지도 않은 기상이변의 여파가 이렇게 실제로 곳곳에서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리수거라도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오늘입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크게 보시면서 유튜브도 같이 보시면 더 2배로 재밌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조우입니다. 조우. 누구와 누가 만난 걸까요? 네, 국민통합 이름으로 윤 보선 참패 후 여당과 첫 만남.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여당과 만났습니다. 보선 참패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라 더더욱 좀 이목이 집중이 됐죠. 윤 대통령 있고요. 김기현 대표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김영호 의원도 같이 있고 김정재 의원을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죠. 국민통합위원장. 사실 이 자리가 왜 모인 거냐. 국민통합 이름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같이 만찬을 했다라는 건데 영상을 좀 살짝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만찬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죠. 뒤에 윤지혁 원내대표도 살짝 보이고요. 아까 혹시 보셨나요? 이 한동훈 법무장관도 같이 보였고, 좀 각 상임위별 이 여당 의원들, 국무위원들도 다 같이 지금 모인 그런 자리입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국민통합이 만찬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윤 대통령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당정, 저 역시도 국민들이 헌법과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국민통합위는 물론이고 당정,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자라고 윤 대통령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윤 대통령 보선 참패 이후에 물론 자리 자체가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좋은 자리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원하셨다면은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외치는 자리에 가서 이제 공감과 통합을 외치면서 또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본인의 말씀하고 본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자기 진영 내에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 국민 통합을 외칠 수 있겠느냐. 또 지금 이념을 가지고 크게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 이제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불필요한 논쟁,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기에 저런 불필요한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의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되새기려면 저는 야당과 협치가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여권끼리 뭐 정부 국무위원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야당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야당은 없습니다만 지금 뭐 국무위원들
여당 의원들, 여당 지도부 지금 다 한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정말 총출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두현 의원님. 예. 국민통합이 1주년에 당, 정, 대통령실이 다 총출동하면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김한길 위원장 어깨가 좀 뿜뿜 솟을 수 있을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은 네. 늘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1주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이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에서 모이니까 특별하게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고요. 그 통합은 이렇습니다. 원칙 있는 통합은 화합입니다. 네. 원칙 없는 통합은 야합입니다. 그럼 우리 그 원칙은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고, 네. 이 김한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 이야기는 그 선거철이 오면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신당 창당보다는 정계 개편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과 신당 창당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네. 정계 개편은 지금 있는 당을 하는 사람 또는 거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이 재편을 하는 것이고, 네. 신당 창당은 지금 없는 정당이 새롭게 새로운 생기는.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신당 창당인데 아마 선거철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네. 신당 창당이라는 이름의 정계 개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진도를 훅 나가주셨어요.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계 개편 얘기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이 얘기 저희 잠시 또 좀 잘 제대로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저기 지금 김한길 위원장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유 김한길 위원장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위기의 김기현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김한길과 조우했다. 어제 만찬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거론되는 김한길 이 국민통합위원장이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테이블 안에 윤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김한길 위원장, 한쪽에는 김기현 대표가 같이 앉았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가 조우죠. 네, 조우.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보선 참패 이후의 첫 조우 이 회동입니다만 김한길, 김기현 두 사람이 조우했다라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묘한 긴장감이 돌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네, 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뭔가 민감하거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선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요. 지금 당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총선 승리까지 가야 될 많은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개혁을 추동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당의 안정의 바탕 위에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오랜 경륜이 있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둔 시기에는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변화로 뭔가 울림과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상상력의 DNA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김한길 위원장이 과거에 오랜 정치 경험으로 갖고 있던 그 정치적 상상력에 관한 부분들이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녹여 있는 만큼 앞으로 가진 많은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집권 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국민께 더 나아간 개혁을 하는데 큰 역할과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위원장 확실하게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풍부한 분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게 김한길, 김기현 두 사람의 조우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난 어제 만찬 자리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많은 통찰을 줬다. 통합의를 극찬을 했습니다. 여당에 개혁 주문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많은 통찰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만 볼 수 없겠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사실 대통령이 꼼꼼하게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당부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 당부겠느냐. 꼭 하시라라는 걸로 사실 밑에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자리가 상당히 상징적인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과 국민적인 통합을 좀 이루면서도 지금 지지율 정체라든지 선거 패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넘어서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혁신의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어제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요. 네. 한동훈 장관 등의 내각을 이끌고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당의 주요 지도부까지를 아울러서 지금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이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만찬을 보면 국민의힘이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죠. 한쪽으로 가면은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혁신을 하려면은 김한길 위원장 등이 내놓은 여러 가지 혁신 정책들을 비롯해서 국민 통합의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수혈을 해야 되니까 네. 새로운 힘이 좀 당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자니 김기현 대표 체제를 허물어뜨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 고민이 어제 저 자리에서 고스란히 보인다 싶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국민적인 우려나 고민, 민생의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걸 덜 수 있는 국민적인 혁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어제 자리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주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달라 이 말은 그런 국민적 통합 에너지 이런 거를 당이 좀 잘 실천해달라 에너지를 좀 받아서 당이 새롭게 좀 한번 거듭 나봐라 이런 이제 주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은 통합위가 정말 많은 통찰을 줬다라고 극찬을 하고 다른 뭐 내각이나 여당에서도 좀 꼼꼼하게 관련 사항 이 통합위가 얘기한 거를 꼼꼼하게 좀 보십시오. 당부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통합위에 엄청 지금 힘을 실어줬다라고까지밖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통합위에 힘을 실었고 통합위원장인 김한길 위원장한테도 힘을 상당히 사실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김한길 위원장 지금 비대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된다라고 아까 살짝 나왔었죠. 김한길 위원장과 관련해서 사실 앞서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아까 윤두현 의원님이 언급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신당 창당 얘기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었죠. 그 얘기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냐.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힘당이 무기력하게 흘러가니까 또 그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그 윤 대통령도 이 국힘당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신당이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말을 얼핏 내가 전해 들었다고 했을 뿐이지.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한다더니 그런 말씀은 제가 한 적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그 정계 개편은 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하나의 그 과제로 되어 왔죠. 그렇죠. 민주당 내에 그 전체주의 그 추종 세력을 좀 고립을 시키고 그쪽과 국힘당을 통틀어서 자유주의 세력을 규합해서 한편을 하고 싶은 그런 정계 개편을 하실 그런 유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네, 신평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란 얘기도 나오는 분이죠. 신평 변호사가 한 얘기. 지난 8월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핀 내가 김한길 위원장을 위시한 어떤 신당 창당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살짝 수습을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전에 들었다는 거지 내가 그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또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뒤쯤에 다시 한 얘기가 윤 대통령 정계 개편에 좀 유혹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기류가 좀 왔다 갔다 하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김한길 신당 얘기가 사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여당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는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전폭적이고 크다. 약간 이 두 개를 전제로 하고 나오는 얘기인 것일 텐데 김한길 신당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여전히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합치게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외부에 있는 제3지대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싹두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라든지 네. 이런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어진 외부 변수나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 총선까지 가는 길에서 내부의 개혁과 변화, 혁신 동력을 찾아가는 게 제일 우선일 텐데 네. 이런 내부의 혁신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좀 매우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정계 개편이 만약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축에다가 다른 세력들이 함께 모여드는 가능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국민의힘에 대한 내적 동력들을 어떻게 더 끌어당길까가 핵심적인 상황 위치에 놓여져 있어서 네. 정계 개편의 이야기를 지금 만약 누군가 정치권에 있는 인사가 꺼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변화를 바라고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계 개편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 특히 신당은 더더욱 그렇다. 설혹 정계 개편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뭐가 더 추가가 되고 덧붙으면 덧붙었지 따로 뭐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윤주현 의원님. 예. 사실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한다라는 얘기는 뭐 익히 알려져 있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한길 위원장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자꾸 신당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면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그 신당은 네. 열린우리당이죠. 그때 그 당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그때 그 당 상황이 민주당이 이른바 말하는 그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 세력이 있었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사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당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같으냐? 전혀 다르다. 그리고 당내 기득권과 대통령의 생각이 같이 가고 있다. 아니요,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정계 재편이나 신당 창당은 선거 처리되면은 항상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러려면 그것이 성사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합류할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바깥에 그렇게 합류할 세력이 많으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 내에서 우리 저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 네. 얘기를 했지만 당에서 동의를 할 거냐? 그 동의는 완벽하게 해체하고 새로 가는 것에 과연 우리 당 의원이나 이 의원들, 위원장들, 당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런 절차가 될 거냐?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그 바깥에 있는 일부 세력들이 이 국민의힘에 네. 합류하는 형식의 정계 재편이 되더라도 될 거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완전 이 떨어져 나가는 신당은 없다.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신당이 생기면서 완전히 세력 구도가 바뀌는 것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자꾸 신당 얘기가 나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꾸 신당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